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공판이 끝났습니다. 원래는 저녁 때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절반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지난해 9월처럼 법정에서 이렇게 실신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중간에 뭐 휴정을 요청하고 그리고 재판 연기를 신청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증인신문이 2명이 예정돼 있었는데 1명만 오전 증인신문만 하고 오후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뭐 이 부부에게는 안 좋고 힘든 소식이 전해졌죠. 부부의 재판뿐만이 아니고 그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 결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동양대에서 면직 처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어제는 또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선고가 있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증인신문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정경심 교수가 스스로 손을 번쩍 들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재판부에서 10분간 휴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휴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개될 때 변호인단을 통해서 너무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미 뭐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급성 대장염이 심해졌고,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이 허벅지 뒤쪽 근육에 부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한 3, 40분 가량 오전 증인신문 마저 하고, 그리고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은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보통에 이제 법정에 출석할 때 인터뷰를 짧게 하거든요. 한 1, 2분 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 뭐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사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본인이 준비한 멘트를 1, 2분 정도 하고 법정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냥 짧게 마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매우 힘들어하는 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물론 두 분 다 주변 지인들한테는 의연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버틸 거다, 힘들지만 감내할 거다, 뭐 이러면서 의연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 속이야 어떻겠습니까? 속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어찌 됐든 공판 소식 좀 정리를 해드리죠. 오후 공판 예정돼 있던 증인은 이 아들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인데, 오전 증인은 아들의 고2 때 담임, 오후 증인은 고3 때 담임이에요. 이 아들도 한영예고 OSP반 출신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1학년이었고 2013년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에 졸업을 했는데, 이 아들과 관련된 혐의는 뭐냐면 고2 때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실시한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받고 상장을 받고 또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고, 그래서 그것을 한영예고에 제출을 하죠. 그런데 이것의 일부는 허위고 일부는 위조다. 그래서 한영예고의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2학년 때의 것이고요. 3학년 때는 영어 영재센터에서 했던 봉사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건데, 이거는 오늘 뭐 증인신문이 없었으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오전 증인신문 2학년 때 담임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이 2012년 1월부터 간헐적으로 해서 이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이 총 4기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총 4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참여한 것은 1기와 2기. 그래서 2기에서는 영어 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상장도 받습니다. 그리고 3기, 4기는 폐강이 됐어요. 이거는 뭐 스케줄을 잘못 짠 것인지 아무튼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없다시피 해서 폐강이 돼서 3기, 4기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기, 2기 수료증은 허위로 발급을 받았고 3기, 4기 수료증을 위조해서 한영예고에 제출했다. 이게 이제 주된 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 2학년 때 담임을 신문하면서 2013년 2월 또는 3월경에,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막 넘어가던 시기예요.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이 1, 2, 3, 4기 수료증,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 그리고 최우수상 상장, 이렇게 6장을 이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 2기는 허위고 3, 4기는 위조된 거니 이게 업무 방해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2학년 때 담임이 검찰에 출석해서 뭐 참고인 조사도 받았었는데요. 진술조서에 보면 그때 정경심 교수로부터 그 수료증과 상장을 이메일로 받았다. 그래서 이메일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재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뭐 검찰이야 당연히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을 토대로 재확인하는 내용의 신문을 했고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해요. 1기, 2기, 3기, 4기 봉사활동 확인서 상장 이렇게 6장을 받은 게 맞냐. 이게 2013년 2월 또는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9년이 지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6장을 다 받은 게 맞느냐. 정경심 교수는 2기 수료증과 상장만 이메일로 보낸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메일을 받았던 거는 같은데 그게 첨부 파일이 몇 개였는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수없는 그 많은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 확인서, 수료증, 상장 이런 거를 제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직접 하드카피로도 제출하고 또는 이메일로도 제출하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제출할 텐데 그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메일이 있었고 그 메일에 첨부 파일이 몇 개가 있었고 이걸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검찰 진술 조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그렇게 유도 신문을 하니까 다 받았지,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신문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긴 하는데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은 에서는 답변이 달라진단 말이죠. 잘 기억나지 않는다. 메일을 받았던 거는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장수가 몇 장이었는지 이게 1, 2기였는지 3, 4기였는지 여기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답변이에요. 근데 다만 검사는 이런 거예요. 왜 이거를 1기, 2기, 3기, 4기를 다 제출 받았다고 주장을 하느냐면 1, 2기 수료증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한 걸로 수료증을 받았다. 그래서 허위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소를 해놓고 있지만 사실 1, 2기는 참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이 그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이 증거를 확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이 1기와 2기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봉사활동을 했었다. 뭐 이런 기록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알 거예요. 이거 인정받지 못할 거야.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 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기소는 해놨지만. 그러니까 3, 4기를 밀고 싶은 거예요. 3, 4기는 아예 폐강이 됐으니까 3, 4기 수료증이 제출됐다면 이것은 업무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기 수료증을 제출받지 않았느냐고 자꾸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동양대가 주관한 영어 에세이, 토론, 독서 등 인문학 영재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에 1기, 2기, 3기, 4기 이런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조차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당연히 아니 정경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2기 수료증과 상장만 제출했다. 그럼 2기 수료증만 보고
동양대학가 주관한 영어 에세이 독서 토론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수료했다. 이거는 기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 어디 1, 2, 3, 4기라고 써있냐. 근데 검찰은 1기와 2기 수료증에는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정을 수료했다라고만 돼 있고 4기 수료증에 토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 이 4기 수료증을 보고 생기부에 기재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은 이 2학년 때 담임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쨌든 제출된 자료를 보고 내가 기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다만 이건 역시도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변호인이 묻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 보낼 때 본문에 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기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학부모들이 메일을 보낼 때 뭐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니 그 메일에 영어 에세이 쓰기, 토론 등을 성실히 수요했다 이렇게 좀 써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면 교사가 그걸 그대로 작성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갈리는 거예요. 1, 2기는 나중에 이제 변호인도 뭐 증거를 제출하고 또는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도 하고 하겠지만 이 아들이 참여를 했다는 기록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제 3, 4기가 폐강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3, 4기 수료증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출한 것 아니겠느냐. 근데 변호인단은 또는 정경심 교수 측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출한 적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문서 위조 또는 위조 사문서 행사, 그걸 행사함으로 해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고 막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 위조 지폐를 만들어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 근데 그것으로 위조 혐의가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안 돼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 정교하게 만들든 엉성하게 만들든 조악하게 만들든 뭐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무슨 뭐 법적 불이익이라든지 위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이것을 사용하고 어딘가에 뭐 결제를 한다거나 제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는 위조 사문서 행사하고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당연히 이것을 한영예고에 제출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이 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사로부터 이메일로 제출받았지 3, 4기까지 전부 다 6장을 제출받은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교사가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의 10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 수십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막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당시에는 1년치를 몰아서 작성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실제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에서 12월 경에 집중적으로 이 생기부를 작성을 하는데, 그랬다가 이제 학년 넘어가기 직전에 뭐 2월에 추가로 수정하거나 정정하거나 할 거 있으면 좀 한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2월에 이제 3월부터 학년이 바뀌니까 2월에 몰아서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담임인 교사면 우리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모들한테 야, 작성할 거 확인서, 증빙서 이런 거 다 가져와. 그러면 막 수십 수백 개가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밤새 가면서 한 달 동안 몰아서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한테 메일로 제출이 됐고 그 메일의 첨부 파일은 뭐였고 그 내용은 뭐였고 이걸 기억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메일이 제출됐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 해도 신통하죠. 근데 거기에 수료증이 2장 있는지 1장 있는지 4장 있는지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의식까지 들어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 메일이 확인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이 메일이 삭제되고 지금 남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메일 정말 삭제된 거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고
참고인을 기망하고 또는 압박하고 뭐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과연 이 메일이 정말로 삭제돼서 없었던 게 맞을까? 검찰이 확인 못한 게 맞을까? 정경심 교수증은 수료증 하나, 이기 수료증 하나, 그리고 상장 이 두 개만 딱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거로 얼마나 입증이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증거로 입증되는 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변호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겠지만 1, 2기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증거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3, 4기가 관건인데 3, 4기를 제출했다, 수료증을 제출했다라는 증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해서 이 증인의 진술을 통해서 이메일로 내가 받은 것 같아, 이런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공판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확인서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 이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26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을 했는데 변호인단의 변론은 이겁니다. 실제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원어민 교사하고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영주 지역의 학교 폭력 학생을 멘토링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주시 장수면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에도 참가를 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지금 증거가 뭐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것들도 뭐 증빙 자료가 있으면은 뭐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도 소명이 차차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대에서 이 아들이 이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뭐 레벨 테스트를 받거나 분반하거나 또는 다음 기수에 참여를 안내하는 메일을 받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아마 차차 제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예정돼 있다가 연기된 이 3학년 담임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제 10월로 연기가 됐는데 3학년 때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하나 제출했다. 근데 이것이 허위 내용이다 라는 건데 이건 역시 또 이제 뭐 비슷한 방향에서 다음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단의 반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일전에 방송으로 한 달쯤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딸과 관련된 거, 조민 씨에 대한 건데 조민 씨가 한영예고 다닐 때 인권 동아리 만들어서 탈북 청소년 돕기 캠페인을 하고 자선 공연을 하고 모금을 해서 기부를 한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검찰이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이 대안학교,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은 이 뭐 변호인단은 수사권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뭐 문손회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의 권능을 빌어서 재판부를 통해서 재판부 명의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이 대안학교에 보냈었단 말이죠. 근데 이달 20일에 최근에 이 대안학교에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변호인단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아마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가 당시에 확인했던 것은 실제로 한영예고 인권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대표자, 회장이 됐든 뭐 인권 동아리 부장이 됐든 명칭이 뭐가 됐든 이 조민 씨가 대표자 자격으로 교섭을 하고 또는 기부금을 전달하고 이런 활동을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 대안학교에서는 당시 그 자선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부금을 전달하고 뭔가의 활동을 했던 학생들에게 적어도 7, 8명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다. 최장 17시간씩.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굉장히 꼼꼼히 따졌던 것 같아요. 준비 시간, 실제 활동 시간 이런 걸 꼼꼼히 따져서 뭐 이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발급을 해줬던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당시 이 자선 공연에 함께 했던 학생들, 장혁표 교수의 아들 장군, 그리고 또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었던 박모군, 이 두 명도 자선 공연에 참여를 했었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인권 동아리, 특히 이 박모군은 뭐 대원외고 학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장군의 경우에 인권 동아리로서 무슨 뭐 사전 인턴십 스터디를 하거나 인권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 공연에는 갔었는데 그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학생들에게 그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 또는 조민 씨의 기억에 의하면 조민 씨가 인권동아리 회장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동아리 인권지킴이 부장 직함을 썼었고요. 이 장군이 차장, 그러니까 회장이면 부회장이고 부장이면 차장이고 이렇죠. 차장으로서 직함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된 적이 없을까, 이 장군한테. 이런 점들이 이제 제출이 됐고, 아마 조만간 변호인단을 통해서 법정에서 아마 증거로 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이 인권 동아리를 유령 동아리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법원도 그걸 인정했어요. 이름만 있고 부원도 없고 실제 활동한 것도 없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를 위해서 조국 교수가 동아리 만들어서 탈북 청소년 돕기 운동을 해라 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그런 일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유령 동아리 만들어 놓고 이름만 걸어 놓고 실제 활동하진 않았어, 그러니 인턴십 사전 스터디 뭐 이런 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관과 기관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차차 이제 법정에서 확인이 될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의 1심, 2심 판단에 얼마나 무리수가 있었는지를 아마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또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뭐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정경심 교수가 이제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는데, 이 법원 정문 앞에서 늘상 이렇게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오늘 더 힘차게 들렸습니다. 꼭 좀 듣고 기운을 내셔라, 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 아마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엊그제 부산대가 발표한 직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결정을 철회해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30만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의 무용성을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결국에는 여기 뭐 청원을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바뀌는 건 없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요즘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입학 취소 결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댓글로 달리거나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근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냐, 뭘 할 수 있냐. 예전 같으면은 모여서 집회라도 열겠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래 청와대 국민청원 넣어서 당장 무슨 직접적인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들이 모여서 불과 한 이틀 만에 이렇게 30만을 훌쩍 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교육부 관할이거든요. 부산대는 국립대고, 국립대는 교육부 소관이고, 그리고 행정부처 중에 하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모아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여론이 돼서 교육부에도 들어가고 부산대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국민청원에 혹시 참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